뉴스 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도 조선일보에 이어서 초중등 교육비를 교육 예산을 확 줄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남아도는 교부금 내국세 20.79% 고정 바꿀 때가 됐다. 초중고 공교육비는 OECD 최상위권에 올랐다. 중고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국가 중 2위다. 그러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최하위권이다. 미국, 영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저번에 보셨지만 조선일보는 교육 예산을 줄줄이 센다는 아주 기사를 크게 썼습니다. 두 면에 걸쳐서. 교육 교부금 주요 낭비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족벌 언론 논리대로 하면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서 그러니까 교육 예산이 남는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족벌 언론이. 저출산 고령화로 초중등 예산을 낮춰요. 그러면 이제 초중등 예산을 비롯해서 이제 그 저출산 관련 예산을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겠죠. 그럼 더 심화되니까 또 인구가 주니까 또 예산을 낮춰야 되겠죠. 그럼 예산 낮추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겠죠. 이런 게 국가 소멸의 악순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라 살림 적신호서 조삼모사시 교부금 개표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경기 부진에 나 정부의 대기업 부동산 감세 탓에 이미 30조 원에 가까운 세금이 덜 거쳐서 올해는 교부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전에 남았지만 이미 유보통합, 유아교육 보육 일원화나 일본학교 같은 교육개혁 정책 예산이 빠듯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더하는 교육청들이 빚더미 오른 사례도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은 긴 호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섣부른 조삼모사식 제도 개편을 신중해야 한다. 조삼모사식 그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산을 줄여서 대학교 예산에 쓰자라고 교육부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거에 발맞춰서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이제 그 보도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까 좀 전에 봤지만 근시안적인 거고 또 하나는 그 하향 평준화하는 겁니다. 초중등 교육 예산은 지금대로 하고 대학 예산을 늘릴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과도한 사교육비 대 빈약한 공교육비 아닙니까? 우리나라인데 이게 이제 이 색깔이 공교육비거든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반도 안 되죠. OECD 평균의 반도 안 됩니다. 공교육비가. 그걸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민간 재원에서 이제 우리 부모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그래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주장은 뭐냐? 고등교육에 맞춰서 우리나라 교육을 하향 평준화할 것이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조중동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은 뭐냐? 초중등 교육에 맞춰서 고등교육도 예산 늘려서 상향 평준화 하자는 겁니다. 그 초등교육을 보면 2019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OECD 평균보다 34% 정도 교육 예산이 많습니다. 교육비가. 중등교육도 49.8%가 많고요. 근데 고등교육은 어땠습니까? 36%가 적습니다. OECD 평균에. 그러면 평균이 낮은 거를 이걸 높일 생각을 해야지 평균이보다 높다고 이거를 낮출 생각을 하면 그 공무원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자꾸 뭐 말도 안 되는 교육개혁 한다고 얘기 듣는 거죠. 그 국민의 동의를 못 받는. 조중동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야, 좀 전에 봤지만 또 보시죠. 그 MBC 뉴스 보도죠. 마지막 유서 추가 발견. 노조 탄압 중단시켜달라. 양해동 열사입니다. 분신방조와 유서대필. 분신방조를 했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고 유서대필을 했다고 조선일보의 자회사인 월간유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제기한 의혹에 밀려 쌍둥이 남매를 둔 한 건설 노동자가 목숨을 끊은 이유는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서를 공개를 한 겁니다. 언론사에 공개를 했대요.
YTN 기자한테. 첫 문장은 시간이 없어 두서없이 마구 쓰니 이해해달라고 기자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건설 노조 탄압이 저 하나의 목숨으로 중단되기를 바란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것뿐인데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고 더는 탄압을 견딜 수 없다. 양 씨는 언론에 제발 노조 탄압을 중단시켜달라고 부탁하며 유사를 끝맺었습니다. 그 홍선 부지부장이죠. 분신을 목격한 이른바 분신을 방조했다고 조선일보가 주장했던 그 기사에서 지목한 분이시죠. 라이터를 가슴에 대고 있는데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했겠느냐라고 제가 대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라면 그 순간 같은 동료이고 같은 고유한 후배가 온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앉아있는데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했겠느냐. 법원과 검찰청 사이 현장은 분신 발생 직후 곧바로 정리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잠깐 보니까 포일리스 라인 친 거 다 없애버리고 여기다 흙 뿌려서 주변 정리 다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냉혹합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었죠. 분신 방조했다. 분신 노조원 불빛칠 때 민노총 간부 안 먹었다. 그리고 이제 유서 대표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월간 조선에서. 근데 이제 그래서 MBC가 그 월간 조선이 고 양희동 씨의 유서 가운데 일부가 대필 또는 조작됐다는 단독 기사를 보도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전문가 의견도 거치지 않았는데 굳이 필적 감정을 하지 않아도 확연한 차이가 났다고 설명을 했답니다. 보도에서. 그래서 MBC가 월간 조선이 보도한 유서의 대필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2명의 전문가에게 감정 의뢰했습니다. 문서 감정에는 공개된 2장의 유서 외에 그 양희동 씨가 생전에 사용했던 수첩과 저압비 지출 결서 사본이 한국에 제공이 됐고요. 전문가들한테. 결과는 두 전문가가 모두 동일인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서 대필을 일축했다는 거죠. 경향신문은 조선일보와 월간 조선의 보도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했냐. 노동 혐오 드러낸 섬뜩한 보도 폭력이다.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그 유서 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윤 씨가 이제 경향신문에 인터뷰를 했어요. 살인보다 더한 낙인. 근거 없이 나를 재인몰이 한 방식과 똑같다. 지금 하는 게 그 분신을 방관하고 유서 대필을 했다라는 조선일보의 근거 없는 몰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조선일보가 사설로 사실 왜곡, 무죄 판결 받기까지 2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 저러는구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찍히면 심리적 압박,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학자들의 지적은 조선일보 분신 방조 프레임 보도에 대해서 취재경이 부정확하고 사진의 시너통을 합성했다. 보도 윤리를 어겼다는 거죠. 조선일보가. 대부분 상황 묘사를 했을 뿐이에요. 누구를 팩트를 확인한 게 아니고 CCTV 영상인지 전원인지 명확히 안 밝혔고요. 기사 말미 익명 목격자인 고발 중대성 비례해서 익명이 아닌 실명이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독자 제공하는 건 날 것 그대로 보도하는 게 원칙인데 오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조선일보가. 근데 아직도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이 더 미워 보이죠. 한수 뒀던 원희룡 SNS로 음모론 제기. 반노조 선mak에 선 원장관 국토부 장관이죠. 건설노조 주무장관입니다. 사실이라면 단서를 달며 글을 썼어요. 주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 비판을 피할 수 없죠. 그 원장관은 페이스북에 뭐라 썼냐면 혹시나 민주노총이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어이가 없죠. 건설 노동자 분신 악마화한 조선일보야말로 엄폭이다. 언론 폭력배라는 얘기죠. 이번 사건은 아까 봤던 강기윤 유서 대표 조작 사건과 판박이다. 2015년 대법원 재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강기윤 씨는 18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살인보다 더한 낙인이라며 조선일보는 30년에도 나한테 이미 죄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말했다. 30년 전에 했던 일을 똑같이 조선이 하고 있다는 거죠. 언론이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짓밟으면 그것은 시체말로 엄폭이다. 건설노조에 대한 거를 또 건폭이라면서 엄청나게 좀 수사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노조 압박을 하면서 건폭이라는 말까지 쓰고
근데 이제 그 한겨레에서 이제 변호인단의 영장 청구서를 봤나 봐요. 그랬더니 건설노조 협박 해악은 없지만 앞으로 예상된다. 뭐 이제 미래우선 영장이냐 이거죠. 경찰 향후 정황 과정의 압수수색. 노사합의 끝나는데도 문제 상황. 현장 교섭, 단체 협박, 이행 요구를 강요, 공갈 등의 범죄를 여겼다. 노조법 등 무지하다 느낄 정도다. 무리한 수사, 법 적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변호인단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노조하고 이제 사용자가 이제 단체 협약을 했죠. 근데 노사 단체 협약을 왜 자꾸 불법으로 몰아붙이냐 이거죠. 200여 년 전 유럽에서 처음으로 노조가 등장했을 때 국가는 단체 교섭 요구를 위력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고 협박 공갈죄를 처벌했다고 한다. 정부가 노동기본권의 시계를 중세 봉건 사회로 되돌리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우려가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하고 있죠. 200년 전으로 돌아갔죠. 협박 공갈죄로 처벌하고 있고 그리고 양해동 열사도 이제 그렇게 유서에 밝혔고 노동자 유언 50년 역사가 그나무 1970년 전태일에서 2023년 양해동까지 유선을 함겨왔다.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자. 이 소박한 희망을 애면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계속 믿고 따라야 하나. 얼마나 죽어야 세상이 바뀔까. 50년 이상 쌓인 노동자 유서들은 그 글귀들 훨씬 너머를 통찰하고 실천하기를 요청한다. 여기에 인생을 걸자. 이제 그 노조나 이제 그 집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안 이제 전국으로 돌아서고 있죠. 경찰 명책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집회 참여하는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경찰에 대해서 이게 왜 갑자기 야간 집회를 겨냥했냐? 결국 촛불을 들지 마라라고 한 거예요. 그 전에 보면 해가 진 후 다음날 해 뜨기 전까지 야외에서 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집시법 10조 조항인데요. 헌법재판소는 2009년 이 조항이 집회나 시위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또 2024년에는 자정까지는 야간 집회를 허용하라며 재차 위헌 결정을 내렸고요. 하지만 이제 국회가 헌재 위헌 결정 뒤 법 개정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은 관행적으로 자정까지 야간 집회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 집회가 가능했다입니다. 이유죠. 근데 이제 야간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정부 당정에서 결국 촛불을 들지 마라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바로 다음날 이제 국무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윤 대통령 민주노총 집회에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평에 보면 내가 불법 그러면 무조건 불법이야. 응? 가훈 자유 건폭 박멸 이렇게 만평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문화일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정 집회 대응 제도 개선 추진한다며 불법 전력 있는 단체 시위 제한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 풀어 마치 여러분들을 위한 것처럼 그러죠. 여러분들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표현의 자유 그 안에 포함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불허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박정희 때 전두환 때나 하던 짓이죠. 박근혜도 못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촛불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고. 근데 감히 윤석열 정부가 이걸 다시 시도하려고 합니다. 전두환, 박정희처럼. 근데 이제 그 헌법 전문가들이 본 집회 제한인데요. 이거 다 이제 위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집회 시위 허가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위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정부 여당은 집시법 5조에 근거해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 집회를 금지한다고 했지만 이 조항은 쿠데타나 폭동에 준하는 상황을 가정한 거라는 게 헌법 전문가들의 설명이에요. 또 출퇴근 교통을 이유로 집회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안도 과도할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을 거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최근 법원이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를 허용하는 등 집회와 시위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랑도 다소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시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의 하나예요. 그거를
누구든 했지만 안 됩니다. 기본권은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이제 그 기순 두 가족 9명에 대해서 이제 아주 크게 보도를 했어요. 기순 두 가족 경제난과 코로나 통제를 못 견뎌 탈북했다. 한국 방송을 몰래 보며 동조했다. 근데 목선 기순 북한 두 일가정의 정부 합동조사 중 발언을 그 이제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이 내용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시는지 동의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남조선에선 정말 일한 만큼 돈 벌 수 있느냐?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일한 만큼 돈 벌 수 있느냐?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냐? 같이 생각해 보시죠. 감사합니다.